장기 투자가 항상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투자를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장기 투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연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유 기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연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용어로 존버라는 은어가 있는데요. 존버의 원래 뜻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같고요. 원래는 주식 갤러리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주식에 특화된 곳에서 암암리에 사용이 되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임팩트를 남기면서 이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워렌 버핏 오빠라고 할 수 있죠. 워렌 버핏 오빠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무수한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0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 정도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워렌 버핏 오빠의 이 정신적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장기 투자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2019년 12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샀던 종목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한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현재 시점까지도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결과로 SK텔레콤은 저의 계좌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위력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가 항상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투자를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죠. 이 포스코라는 회사는 굉장히 걸출한 기업이지만 이 회사 주식을 만약에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주가가 반토막이 난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스코도 물론 어중이 떠중이 같은 회사가 아니지만 심지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엑슨모빌 같은 회사도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장기 투자는 만능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던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하나의 제가 투자하는 종목의 예시로 이 프랑스은행 BNP 파리바가 있죠. 이 BNP 파리바의 왼쪽 6개월 차트를 보시면 이 6개월 동안 주가가 준수한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이 6개월을 기간별로 쪼개서 살펴보자면 2020년 11월 이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1월 9일과 11월 10일 단 이틀 만에 주가가 25%가 오르면서 이 6개월 전체 상승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이러한 25%의 수익을 먹기에 용이하고 그렇지 않고 잠깐 들어갔다 나간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 이틀 동안에 25%의 수익을 먹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NP 파리바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주가의 흐름은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득을 추구하는 전략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중요한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BNP 파리바의 주가를 저평가와 적정 그리고 고평가 구간으로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BNP 파리바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장기 투자를 할 요량으로 이 시점에 만약에 투자를 감행했다고 친다면 투자를 하자마자 주가가 부르르 치솟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기가 생각한 고평가 수준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주식을 즉시 팔아치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매도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의 그래프에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치우는 것과 아래의 그래프에서 사고 나서 한참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내기까지의 기간이 차이가 날 뿐 결국에는 달콤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 투자는 만능의 해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결코 맞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사실상 이 가치 위주의 투자를 앞서 보여드린 전략과 같이 행하게 된다면 장기 투자는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서도 이러한 발상을 받아들여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